네, 시장에서 아직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보는 잠금 해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양시장 모두 다 잘 버텨주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미리 선점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봐주셨던 오브젠, 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만을 네. 일주일 네.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네. 먼저 AS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당시에 이제 리포트 나왔었고 그 이후에 바로 상한가에 갔던 오브젠이 다시 한 번 더 상한가를 찍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께서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야수의 심장이 되어볼 걸 이런 네. 좀 후회를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후속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는 이 회사의 기술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방송 마지막에 이 회사의 2대 주주는 네이버 클라우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 주말에 이번에 이제 AI 이제 신임 수석으로 이제 하정우 신입 수석이 이제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2대 주주인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협업이 더욱 부각되면서 월요일에도 상한가를 갔었고 어제도 상한가를 갔고 오늘은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위아래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에 목표가를 이제 22,000원으로 제시를 드렸었는데 조기에 달성을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철저하게 수급 논리에 의해서만 주가의 변동성이 움직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 그리고 이 회사의 향후의 올해 실적 기대감 등을 좀 반영해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은 호흡을 좀 더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당연히 이제 2주일 동안 상한가를 3번을 갔으니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매도를 전략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너무 불안하다 싶으면은 비중 축소의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일단은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차후에 다시 만약에 더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수의 전략으로 가시는 건 어떨까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불안하다면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해보는 전략 하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단계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잠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저희 대표님과 함께 또 추가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장 보면 좋을 만한 헤드라인 그리고 종목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실에서 태안화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조사 요구안을 수령했다. 그리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회를 포착해 볼 텐데 이 뉴스를 읽고 대표님은 어느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셨을까요? 요즘에 이 기사는 아니지만 요즘에 모든 회사가 더 강해지고 새로운 전문직이 되게 유망하다라는 게 바로 노무사라는 직업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의 이런 법안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태안화력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정부가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통해서 14개의 노동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사고와 관련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만큼은 노동자가 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진상조사 요구안을 받았는데 이러면서 강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었던 거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정부가 엄중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한 제빵 공장에서도 발생한 사고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목숨 걸고 일터로 가는 세상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SNS를 직접 올리면서 많은 언론에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런 노동과 관련된 법을 중점적으로 제시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은 아무래도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부에서 뭔가를 추진할 법한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또 어느 쪽이 유망해 보이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공개해 볼까요? 종목명부터 살펴볼 텐데 엠젠솔루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엠젠솔루션 관련한 두 가지 투자 포인트는 정책 수혜 그리고 AI 화재 예방 이렇게 두 가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책 수혜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회사는 199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ICT 전문 기업입니다. 상장한 기간이 꽤 오래된 그런 상황이고 동사가 지금 AI 재난 안전 사업 부문에서 가장 큰 기대를 거는 제품이 이제 바로 소방 로봇인데요. 지난 5월 말 2025 국제 소방 안전 박람회에서 AI 자율주행 소방 로봇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장 사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화면에 이제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지금 저거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거는 6km 내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지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고 저 통 안에는 보이진 않지만 1톤이라는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재를 난 부분을 저렇게 이제 찾아가면서 근데 이제 회사에 물어보니까 이제 공장에 아무리 시연이라도 화재를 낼 수는 없다라는 그런 법 때문에 이제 저렇게 호수가 이제 아래 센서를 통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알아서 찾아가서 물을 쏴서 화재를 예방하는 자율주행 로봇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에는 소방 호스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 로봇은 현재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고 올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까 뭐 대통령도 우리 모두는 이제 노동자이거나 노동자의 가족이다라면서 노동자 위주의 정책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뭐 화재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화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최근에 전기차 화재도 지난해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것처럼 화재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는데 2014년부터 지난해 10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45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매년 이제 4만 건이니까 한 달에 3천 건 그리고 하루에 100건의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재난안전 솔루션이 증가할 거고 그리고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그동안에 이제 뭐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유죄,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부분의 중대재해처벌법 89%는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업을 관리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화재 측면에서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 이제 보신 것처럼 저런 자율주행 로봇을 이제 사 놓으면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회사가 충분히 수혜가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이 노동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한 맥락에서 이 종목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 화재 예방 차원에서 보자. 이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잡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AI 화재 예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제가 오늘 나온 그 밸류파인더 리서치 보고서를 봤거든요. 그 내용 중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제 서울 지역 프로젝트의 한 72%를 담당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높더라고요. 네. 실적이 찍히겠죠? 실적은 지난해부터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자율주행 소방 로봇 외에도 이 회사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두는 게 화재 자동 감지하고 이제 감지도 하고 진압하는 장비인데 저 설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천장 같은 데다 설치를 하고요. 단독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옥상 같은 데 옥상은 천장이 없으니까 저런 걸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지난해에 저렇게 전기차 화재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보면은 만약에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면은 옆에 이제 소화포가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차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거기에 아예 물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애초에 분진이나 이런 가루도 주변에 퍼뜨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소방차가 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준다라는 관점에서 지난해 뭐 저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많았지만 이 회사도 저걸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알파샷 설계형과 단독형의 가장 큰 다른 회사들과의 차이점 그리고 강점은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타 회사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화재를 진압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진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예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
이제 저 단독형 같은 걸 설치를 하면은 저기에서 이제 막 불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럼 거기에 물을 싸서 그걸 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압도 중요하지만 예방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부는 지난해 이제 시작을 했지만 64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 뭐 엘리시안 강촌이라던가 뭐 지금 GS 물류 쪽에도 저런 장비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런 알파샷 같은 부분이 앞으로 이제 지어질 뭐 공장이나 이런 화재에 대한 아마 법률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엠젠 솔루션 관련해서 이제 화재 예방과 관련해 지금 이미 실적이 찍히고 있고 그리고 추후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기대감으로 골라주셨는데요. 실적이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도 잘 찍히고 있는데 특히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제쯤 조금 더 실적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를까요? 이 회사를 실적을 봤을 때는 뭔가 저평가된 기업은 아니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저렇게 실적이 뭔가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지만 이 회사가 지금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는 프린터 현상기나 바이오 같은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이런 적자와 저수익 사업부를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이라는 게 아무리 매출이 많이 나와도 돈을 벌지 못하면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단에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은 그건 충분한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뭔가 AI 재난과 관련된 저런 앞서 말씀드렸던 장비들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밴드 설정해 볼게요. 아직 그래도 주가 차원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네, 주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봤을 때 뭐 매수 가능 구간은 1,100원에서 1,200원 정도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은 1,600원을 뒀는데 뭐 제가 밸류에이션을 측정해서 이 회사의 뭐 적정 가치는 1,600원이다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회사가 지난해부터 새로운 사업부의 실적이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쨌든 요즘에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이제 흐름과 트렌드는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이 회사가 하나의 대안으로 주식시장에서 떠오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런 변동폭, 실적에 대한 뭐 고평가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이 기업을 긍정적으로 봤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 하면은 리스크 주의 구간은 한 1,000원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동안 지금 엠젠 솔루션이 6%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설정해 주신 가격 밴드는 1,600원까지 노려보자. 그리고 리스크 주의 구간은 1,000원으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꾸준히 추적 관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충원 대표님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